네, 오늘은 증폭기 기본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소신호 모델 및 스몰 시그널, 라지 시그널, DC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증폭기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수식을 보면요, Y축, Y가 출력이고 X가 입력일 때 어떤 주어진 동작점, 그게 처음 적혀 있는 동작점 중심으로 만약에 X1이 내가 증폭기를 동작하고자 하는 동작점이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입출력의 관계식은 이렇게 비선형 함수입니다. 비선형 함수인데 이 동작점을 중심으로 내가 기울기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기울기는 입력의 변화량 때 출력의 변화량을 계산을 하는데 x가 x1일 때 그때의 기울기를 계산하면요. 그 기울기는 이 동작점 x1을 중심으로 한 신호를 중심으로 입출력 관계식을 우리가 선형화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점이 이렇게 알파 제로라고 하면요. 처음에 나와 있는 알파 1 곱하기 xt 얘가 우리가 원하는 선형화된 입출력 관계식입니다. 선형화된 입출력 관계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곡선은 비선형이기 때문에요. x제곱의 어떤 함수, x3승의 함수, 이게 어하네요. 죄송해요. 등등등의 함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합니다만, 증폭기를 우리가 동작을 시킬 때는 DC점이 있고 그 점을 중심으로 한 선형화된 입출력 관계식만을 우리가 관심으로 두고 회로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 회로를 해석한 거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소신호 등가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소신호 등가 모델이라고 하고요. 혹은 다른 이름으로 리니어 등가 모델이라고 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신호의 등가 모델 혹은 선형화된 등가 모델 두 가지 다 개념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선형 함수, x제곱 함수, x3승 함수는 우리가 결국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를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무시를. 우리가 선형화된 모델은 무시를 하는데요. 무시를 우리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언제 무시할 수 있을까요? 언제 무시할 수 있냐면은 xt가 매우 작을 때. 예를 들어서 1보다 무지 작을 때 이런 비선형 함수들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x가 만약에 0.01이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는 0.01이고요. x제곱은 0.0001이고요. x3승은 0.000001입니다. 알파 1, 알파 2, 알파 3,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직은 우리가 모르더라도요. 비슷하다고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 0.01, 0.0001, 0.000001 이것만 봐도요. 우리가 뒤에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숫자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몰 시그널 모델 게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X 신호가 매우 작을 때 우리가 이 DC 동작점을 중심으로 선형화를 해도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증폭기 혹은 아날로그 회로는요. 우리가 개선해 혹은 봐야 될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보는 것들이 우리가 2, 3학년 때 전자회로에서 많이 배우는 증폭 이득을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4학년 수업인데요. 4학년 때 좀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선형성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잡음도 봐야 되고요. 전력 소모도 봐야 되고 입력, 출력, 임피던스도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는 속도이죠. 그리고 회로가 얼마나 빨리 동작하느냐. 신호의 크기, 그리고 전원의 크기, 전원 전압의 크기. 이런 것들이 서로 각각 다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요. 서로 동시에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아날로그 회로는 멀티 디멘셔널 트레이드오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증폭기를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나눌 수 있는데 결국은 입출력 관계식만 보면요. 입력이 들어오고 출력이 나왔을 때 입력이 전압이냐 혹은 전류냐, 출력이 전압이냐 혹은 전류냐에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이 전압으로 증폭이 될 수가 있고요. 전압이 전류로 바뀌어서 증폭이 될 수도 있고요. 전류가 전류 형태로 증폭이 될 수 있고요. 전류가 전압으로 증폭이 될 수가 있겠죠.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입력이 2가지 경우의 수, 전압 혹은 전류, 출력이 2가지 경우의 수, 전압 혹은 전류이기 때문에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짓기를 얘는 전압이 들어와서 전압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볼티지 컨트롤드, 볼티지가 조절이 돼서 볼티지가 소스, 제공이 되는 증폭기라고 해서 볼티지 컨트롤드, 볼티지 소스라고 부르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전압이 들어와서 컨트롤드, 커런 소스죠. 전류니까. VC, CS라고 부르고 얘는 current controlled current source, 마지막은 current controlled voltage source.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 3학년 때 많이 들어본 연산 증폭기는요. 입력도 볼티지고요. 출력도 볼티지일 때 우리가 연산 증폭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구별이 되지는 않았지만 입력이 볼티지고 출력이 커런트일 때 우리는 트랜스 컨덕턴스 앰프라고 부릅니다.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하는 의미는 컨덕턴스 자체가 단위가 출력이 I고 입력이 V일 때 단위가 컨덕턴스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얘 반대는 뭐예요? 레지스턴스잖아요. 반대는 출력이 전압, 입력이 전류.
레지스턴스의 반대가 컨덕턴스. 트랜스라는 거는 어떤 도메인이 바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입출력 포트가 바뀐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VC, VS, 입력이 볼티지이고 출력이 볼티지, 커런트 컨트롤드, 커런 소스, 입력이 전류, 출력이 전류.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 소스는 트랜스 컨덕턴스, 입력이 전압, 출력이 전류. 그 다음에 커런 컨트롤드 볼티지 소스는 트랜스 레지스턴스, 그리고 입력이 전압, 전류, 출력이 전압입니다.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얘는 입력 저항이고요. 얘는 출력 저항인데 하나 더 이름을 붙이자면은 이상적인 입력 저항, 이상적인 출력 저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만 먼저 보면요. 보시면은 입력이 전압이고 출력이 전압일 때 이상적인 입력 저항은 infinite, 무한대가 되어야 되고요. 이상적인 출력 저항은 0이 되어야 돼요. 이상적인 입력 저항은 infinite, 출력 저항은 0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상적인 입력 저항은 무한대, 출력 저항은 0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입력이 볼티지, 출력이 볼티지면요. 결국은 어떤 출력 단에 노드 혹은 부하가 달리게 될 거고요. 입력단에 전압원이 달리게 될 겁니다. 입력 어떤 외부의 전압원이요. 결국은 떼분한 소스죠. 전압이니까 떼분한 소스가 신호를 인가해 주면은 이 증폭기는 그 전압을 받아서 다시 전압을 내보내 줍니다. 따라서 이 증폭기를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어떤 입력자를 가지고 입력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A만큼 증폭을 시켜서 Rout이라는 출력장을 가진 역시나 떼분한 소스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게 증폭기 역할입니다. 증폭기 역할입니다. 입력 저항에 어떤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신호를 우리가 증폭을 시켜서 전달해주는 어떤 회로가 증폭기죠. 그래서 이 소스랑 증폭기랑 로드랑 한번 다 같이 그려볼게요. 다 같이. 다 같이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출력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입출력, 죄송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소스 입력분의 출력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혹은 얘가 실제로 증폭 이득인 거예요. 증폭 이득. 증폭 이득이에요.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볼게요. V는 어떻게 돼요? V는 VS 곱하기 RS 더하기 R인분의 R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VX라고 할게요. VX는 얼마예요? VX는 V인 곱하기 A니까 RS 더하기 R인분의 R인 곱하기 A가 됩니다. Vout은 Vx 곱하기 Rout 더하기 RL분의 RL이기 때문에 Vx를 집어넣어주게 되면요. Rx 더하기 R인분의 R인 곱하기 A 곱하기 Rout 더하기 RL분의 RL이 됩니다. 곱하기 VS가 되죠. 여기도 VS가 곱해져야 되네요. 따라서 VS분의 Vout은 나머지죠. RS, R인분의 R인, A 곱하기 Rout 더하기 RL분의 RL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이 증폭 이득을 최대한 크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보면 곱셈이 3개예요. 곱셈을 하나, 둘, 셋 이렇게 구별을 지으면요. 구별을 지으면은 각각이 뭐냐면은 얘는 어디예요? 이 입력단에 걸리는 신호의 크기. 두 번째는 실제 증폭기가 신호를 키워주는 어떤 크기. 그리고 여기는 출력단에 걸리는 신호의 크기를 나타내고 우리가 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얘를 먼저 볼게요. RS 더하기 R인분의 R인은 최대값이 얼마예요? 최대값. 만약에 RS, Rin 둘 다 양수라고 가정하면요. 최대값이 얼마일까요? 혹은 쉽게 최소값이 얼마예요? 최소값. 최소값은 0이죠. Rin이 0일 때. 최대값은 1입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예요? 언제 1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Rin이 무한대일 때 혹은 RS가 0일 때 1입니다. RS가 0이던지요. 혹은 이 Rin이 무한대일 때 두 가지 경우에서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1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1이 언제 나오냐입니다. 근데 RS가 0인 거는 결국은 이 떼분한 소스, 외부에서 들어오는 떼분한 소스의 출력 저항이 0이란 말인데요. 얘는 우리가
이 증폭기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RS는 증폭기의 동작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신호잖아요. 혹은 파라미터잖아요. 따라서 이 증폭기 관점에서 보면요. 이 크기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Rin이 무한대가 되어야 됩니다. Rin이 무한대가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의미로 출력단에 보면요. Rout은 0이 되어야지 최대값이에요. 입력은 무한대가 돼야지 최대값이고 출력은 0이 돼야지 최대값입니다. 그 얘기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이상적인 입력장은 무한대, 이상적인 출력장은 0의 의미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른쪽 그림, 이게 두 번째 경우, 입력이 전류, 출력이 전류일 때 이상적인 입력장은 0, 이상적인 출력장은 무한대입니다. 왜? 여기 밑에 그림이 실제로 있어요. 왼쪽이 아까 얘기한 VC, VS, 오른쪽이 지금 제가 얘기할 건데요. 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노턴 회로 소스이고요. 이 중간에 있는 게 실제 커런트를 받아서 커런트를 내보내주죠. 증폭기고 커런트 출력이기 때문에 역시 노턴 방식으로 병렬로 출력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력으로 들어오는 전류를 최대화하고요. 출력으로 나가는 전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Rin과 Rout의 조건을 찾으면 돼요. 찾으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Rin은 0이 되면 좋아요. 왜? 이 전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근데 전류는 저항이 작은 대로 흐르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 입력장은 0이 되는 게 제일 좋고요. 이쪽 입장에서는 역시나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나가는 거를 최대화하고 싶어요. 최대하기 위해서는 이 출력장을 무한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조건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 1분만 쉬었다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증폭기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이름이 제일 처음이 커먼 소스 증폭기예요. 이거를 보기 전에 한번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증폭기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폭기 타입을 얘기할게요. 타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커먼 소스가 있고요. 약어로 CS라고 부르고요. 커먼 게이트가 있습니다. 약어로 CG라고 부르고요. 커먼 드레인도 있어요. CD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커먼 드레인은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많이 쓰는 이름은 소스 폴로워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럼 왜 커먼 소스, 커먼 게이트, 커먼 드레인인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트랜지스터가 단자가 총 4개가 있다고 했죠. 4개 중에 하나는 벌크인데 벌크는 빼고 얘기할게요. 나머지 3개는 게이트, 소스, 드레인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엠모스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커먼 소스 같으면요. 커먼 소스 같으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소스가 어디예요? 밑에 있잖아요. 소스가 그라운드입니다. 입력은 게이트로 들어오고요. 출력은 드레인으로 나옵니다. 입력이 게이트로 들어가고요. 출력은 드레인으로 나와요. 단자가 지금 계속 3개잖아요. 3개인데 소스가 그라운드예요. 그러면은 출력도 전압이라고 볼게요. 입력 신호는 소스를 기준으로 신호가 들어가게 되고요. 출력 신호는 역시 소스를 기준으로 신호의 크기가 정의가 되죠. 따라서 여기서 이 소스는 입출력 관계식에서 공통으로 작용하죠. 혹은 레퍼런스로 작용해요. 레퍼런스로. 기준이 되는 그라운드로 작용을 해요. 기준이 되는. 그래서 커먼 소스입니다. 그런데 하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나중에 계속 나오겠지만 이 그라운드라는 건요. DC 그라운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AC 그라운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의 변화, 증감이 없는 단자를 우리가 AC 그라운드라고 불러요. 소스에는 신호의 증감이 없을 때 게이트로 들어오는 신호의 크기가 소스를 기준으로 얼마나 큰지를 트랜지스터는 인식을 해서 출력으로 내보내주는데 이 출력의 크기는 역시 소스를 기준으로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먼 소스의 실제 의미는 source에서 reference 혹은 AC 그라운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커먼 게이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게이트가 공통이겠죠. 입력이 여기로 들어오고 출력은 드레인으로 나오고 얘가 커먼 게이트. 커먼 드레인은 보통은 입력이 게이트로 들어가고요. 출력이 소스로 나오고 드레인은 그라운드. 역시나 얘는
AC 그라운드입니다. 네,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네, 커먼 소스예요. 입력은 게이트로 들어오고요. 출력은 그래드로 나오고 소스가 공통이에요. 그럼 제일 처음에 한번 내가 입력을 지금 신호 입력을 한번 증가시켜 볼게요. 입력이 0일 때 예를 들어서 동작 어떻게 해요? 이 트랜지스터가 켜지기 위해서는 VGS의 크기가 문턱 전압보다는 커야 되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0이면은요, 트랜지스터가 켜지지 않아요. 그 얘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출력은 뭐예요? 여기서. 출력은 VDD 빼기 전류 곱하기 저항이잖아요. 지금 저항이 RD네요. 지금 I가 0이니까 얘는 VDD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입력이 0일 때 이 트랜지스터는 꺼져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은 VDD예요. 언제까지? VTH가 될 때까지. 이 입력이 증가하다가 VTH를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은 이 트랜지스터가 켜지게 되죠. 전류가 점차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커지게 돼요. 그 얘기는 출력 전압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돼요.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동작 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트랜지스터가 꺼져 있어요. 여기는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이 있고요. 나머지 오른쪽은 트라이오드에 있습니다. 얘가 꺼져 있는 거는 뭐 자명한데 얘가 왜 세츄레이션이고 얘가 왜 트라이오드인지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츄레이션과 트라이오드를 구별짓는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 드레인 소스의 전압차가 게이트 소스 빼기 VTH보다 크면은 세츄레이션이고요. VDS가 VGS 빼기 VTH보다 작으면은 트라이오드입니다. 트라이오드.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VDS가 뭐예요? 결국은 Vout이거든요. Vout이 VGS 빼기 VTH보다 여기는 큰 거예요. 실제로 크죠? V1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VTH니까 맞죠? 큰 거죠. 그러다가 어느 지점을 되면은 지금 이 지점이 VGS 빼기 VTH랑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거고요.
그 지점을 지나면서부터 트라이오드가 되는 겁니다. 트라이오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때는 우리가 실제 증폭기로 동작을 하고요. 트라이오드일 때는 우리가 저항으로 동작한다고 우리가 아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트라이오드일 때는 출력단은요. 입력의 함수에 따라서 RD가 있고 어떤 저항을 가진 소자가 되고 얘가 출력이 됩니다. 출력은 얼마예요? 여기가 VDD니까 VDD 곱하기 RD 더하기 Ron분의 Ron이 되죠. 세츄레이션일 때는 이런 등가 모델을 우리가 저번에 배운 등가 모델을 써서 증폭 이득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Vin이 들어가고요. 게이트 소스에 Vin이 걸리게 되고 그만큼 GM이 곱해지게 되고 이쪽 흐르는 전류는 이거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GM V1이 되고 이 저항을 만나면서 마이너스 GM RD를 곱해지게 되고 됩니다. 따라서 Vout은 마이너스 GM RD V1이 돼요. 따라서 증폭 이득은 뭐예요? Vin분의 Vout이니까 마이너스 GM 곱하기 RD가 되죠. 네. 보시는 모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도시론 모델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얘를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부르고요. 얘는 출력 저항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결국은 내가 쓰기를 I 드레인 투 소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는 GM의 VGS죠. 따라서 GM은 VGS분의 IDS입니다. 입력의 어떤 변화량분의 출력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좀 더 포멀리 수학적으로 VGS가 변할 때 IDS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Rout은 뭐예요? 드레인 소스 사이의 전압 전류분의 드레인 소스 사이의 전압이니까요. 똑같이 델타 IDS분의 델타 VDS라고 우리가 쓸 수 있죠. 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세츄레이션일 때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GM은 VGS가 변할 때 IDS의 변화니까 VGS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2가 있으니까 앞으로 날아가고 이렇게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뒤에는 VGS 함수가 아니니까 그냥 1이 되죠. 따라서 GM은요. μC 곱하기 M분의 W 곱하기 VGS 빼기 VTH 함수예요. VGS가 커지면은 GM도 커져요. 실제로 맞아요. 왜요? 그림을 보면은 VGS에 따라서 IDS를 그려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동작하잖아요. 2차 함수, 2차 함수. 따라서 VGS가 커지면요. 이 기울기가 증가하죠. 기울기가 점차 증가합니다. 따라서 GM은 VGS의 함수이기도 해요. Rout은 어떻게 계산해요? 델타 IDS분의 델타 VDS인데 지금 식 자체가 출력이 IDS잖아요. 입력이 VDS고. 따라서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역수를 취하면 돼요. VDS에 대해서 IDS를 변화하는 것을 계산해서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VDS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람다가 남죠. 따라서 람다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이거 자체는 뭐예요? IDS랑 같잖아요. 따라서 람다 IDS 분의 1이 됩니다.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GM은 μC, L분의 W, VGS 빼기 VTH. Rout은 람다 곱하기 ID분의 1. IDS분의 1.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은 GM 대신에 이런 식이 나오고요. ID 대신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 GM의 이 식은 아직은 제가 아직 안 다뤘어요. 어떻게 다루냐면은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계산하기를 GM은 μC
F분의 W VGS 빼기 VTH였는데요. 얘를 한번 여기 넣어볼게요. 루트 안에. 그러면은 보세요. 곱하기 2승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하고요. 곱하기 VGS 빼기 VTH 제곱을 했어요. 다 두 개씩 곱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에다 2분의 1을 하고요. 여기에다 1을 했어요. 똑같죠? 2랑 2분의 1 서로 곱해주면 1이니까 내가 이렇게 식을 바꿔주면요. 지금 이 부분이 뭐예요? id잖아요. id. 따라서 2 mu c F분의 W id로 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계산한 GM 곱하기 Rout은 우리가 intrinsic gain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다른 말로 로드가 없을 때의 게인이고요. 로디드 게인은 이런 출력 로드가 걸려 있을 때 증폭 이득을 계산하시면은 이 출력 저항이랑 RD랑 서로 병렬이죠. 따라서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얘를 우리는 로딩이 붙었다고 해서 로디드 게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 CS 페이지 네, 이름이 이런데요. 우선은 지금 이렇게 생긴 거를 다이오드 커넥티드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게이트와 소스, 드레인이 있을 때 왼쪽이 NMOS거든요. 오른쪽이 PMOS이고 왼쪽이 이대로 그릴게요. 게이트랑 드레인이랑 이렇게 묶었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라고 부릅니다. 다이오드 커넥티드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얘의 역할은 뭐냐면은 저항으로 동작해요. 저항으로 동작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신호를 한번 해석해 보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소신호 아까 얘기한 소신호를 이렇게 그려보고요. 근데 지금 게이트가 여기고 드레인이 여기고 소스가 여기잖아요. 게이트, 드레인, 소스. 그런데 게이트랑 드레인이 붙어 있죠. 따라서 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맞죠?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요.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한번 이 커런트 패스를 보시게 되면은
뭐예요? IDS인데 얘는 GM의 VGS였어요. 그런데 VGS 대신에 이제는 GM의 VDS로 적어도 무방하죠. 왜? 게이트랑 드레인이 같아졌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식을 바꿔볼게요. IDS분의 VDS는 이 위의 식에서 GM분의 1이라고 내가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얘가 실제로 뭐예요? RDS이죠. RDS입니다. 왜? 드레인과 어떤 단자를 볼게요. 한번 어떤 소자가 있는데요. 이미 소자가 있는데 드레인 단자와 소스 단자에 두 개 포트를 가진 소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의 비율에 결정이 나더라. 그게 뭐예요? 결국은 저항인 거죠, 저항. 근데 그 저항의 크기는 GM분의 1이더라. 따라서 얘 같으면요, 실제로 뭐냐면은 GM분의 1이랑 RO의 병렬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GM분의 1이랑 RO의 병렬 연결이 되고 일반적으로 GM분의 1이 R보다는 매우 작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디자인을 하시게 되면은 따라서 다이오드 커넥티드 소자는요 GM분의 1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GM분의 1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GM 더하기 GMB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때는 GMB가 바디 이펙트인데 바디 이펙트를 저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시하시면 GM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증폭기를 달 때 밑에는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위에 저항 대신에 다이오드 커넥팅 소자를 달게 되면은 얘 자체가 저항인데 저항의 크기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합니다. 네. 나머지 관계식은 사실 찾을 수 있는데요. 그냥 넘어갈게요. 네. common source stage with current source load 인데 입력이 여기로 들어오죠. 여기는 내가 AC 그라운드로 될 수 있어요. 왜? 지금 얘는 바이어스거든요. 그리고 입력이란 거는 어떤 신호가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여기 바이어스로는 신호가 들어가는 게 없고 컨스턴트, 그러니까 상수인 어떤 DC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AC 그라운드랑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AC 그라운드예요. 한번 소신을 보내보면요. V인이 들어가고요. GM1 소자, 밑에 소자 곱하기 V인
R out 1. 이 트랜지스터의 출력 저항 보자.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소자의 출력 저항 R out 2가 역시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출력단의 개인은 마이너스 GM1 곱하기 두 개의 저항의 병렬입니다. 네. 밑에 CS 스테이지 및 디제너레이션 되는데요. 이게 한글로 뭐냐면은 축태입니다. 축태. 축태 의미는 실제 밑에 소스에 그라운드가 없이 어떤 저항 성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회로의 소신호는 오른쪽으로 우리가 적을 수가 있게 되겠죠. 똑같은 소신호 모델인데 소스에 저항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게 되고 이 앞에가 실질적인 입출력 관계식이 됩니다. 네. 이거는 실제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못 하시면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GM 나누기 1 더하기 GM 곱하기 RS. 네. 얘가 축태일 때 개인입니다. 네, 이건 넘어갈게요. 축태일 때 중요한 파라미터가 보시면요. 이 축태 회로의 출력 저항인데요. Rout, 출력 저항인데요. 출력 저항이 원래 트랜지스터 하나는 Rout이었거든요. 근데 축태를 하시게 되면요. 출력 저항이 이렇게 커집니다. 한 번 더 1을 내가 무시하면은 GM, GMB, RS, Rout 출력 저항이 이만큼 커지게 됩니다. 이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출력 저항이 커지는 특성이 있어요. 디제너레이션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회로 같은 경우 우리가 회로 개인에 계산하면은 전체 GM은 얼마예요? GM은 GM1 나누기 1 더하기 GM1 RS였죠. 아까 외우라고 하신 거. 그다음 출력 저항이 이렇게 되더라. 출력 저항만큼 곱하면은 그게 이 회로의 증폭 이득인데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로의 증폭 이등은요. GM 곱하기 Rout이에요. GM은 입력 신호가 볼티지일 때 출력 전류를 얘기하고요. Rout은 출력 전류를 출력 전압으로 바꿔주는 성분을 얘기하죠.
소스 폴로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커먼 드레인의 다른 이름이에요. 커먼 드레인의 다른 이름인데, 소스 폴로워는 주요한 특성이 입력 저항은 매우 커요. 밑에는 하이라고 되어 있네요. 출력 저항은 매우 작아요. 로우. 입력 저항이 크고 출력 저항이 작으면 뭐예요? 우리가 아까 볼티지 컨트롤드 볼티지 소스의 이상적인 입력 저항은 뭐라고 했어요? 무한대. 이상적인 출력 저항은 뭐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소스 폴로워는요, 잘 동작하는 볼티지 컨트롤드 볼티지 소스입니다. 다른 말로 볼티지 버퍼예요. 이 회로에 입력 대 출력 출력비를 계산하면요. 계산하시면은 계산을 하실 수가 있죠. 네. 하시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GM의 VGS Rout1 RS 라고 두시면은 VGS가 뭐예요? VGS는 Vin 빼기 Vout이죠. VGS는 이 둘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그래서 얘를 집어넣고 Vout을 적어볼게요. Vout은 마이너스 이 점에서 KCL 해볼게요. KCL. 그러면은 이쪽 나가는 전류는 마이너스 GM의 Vin 빼기 Vout 더하기 여기로 보이는 전류는 RO1분의 Vout 여기로 보이는 전류는 RS분의 Vout이고 이 세 개 합이 0입니다. 따라서 Vout을 다 묶으시면은 GM R1분의 1 RS분의 1이 되고요.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GM의 Vin이 됩니다. 따라서 Vin 분의 Vout은 GM 더하기 RO1분의 RS1분의 GM이 되게 되죠. 네. 이 식을 좀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네, 뭐 이것도 뭐 응용인데요. 계산하시면은 계산하실 수 있어요. 네. 커먼 게이트 같은 경우는 입력이 소스로 들어가고 게이트는 AC 그라운드고 출력은 드레인으로 빠지고요. 이때 입력장은 매우 작고 출력장은 매우 크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좋은 커런 버퍼예요. 혹은 좋은 커런 컨트롤드 커런 소스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쪽으로 나가는 전류는 GM이고요. 그 GM이 출력장을 만나니까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GMB는 무시하면요.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네. 중요한 거는 커먼 게이트 경우 앞에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부호가. 아까 커먼 소스는 부호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커먼 소스는 반전 증폭기라고 부르고요.
커먼 게이트는 비반전 증폭기라고 부릅니다. 보통. 네. 오늘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회로의 입출력 관계식을 한번 계산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GM을 계산하고요. 아웃을 계산할 거예요. 아웃을. GM은 어떻게 계산해요? 입력 대 출력 전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계산해야 돼요. 얼마예요? 이렇게 나가는 게 마이너스 GM1.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빠질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의 크기는 마이너스 GM1 곱하기 위로 보이는 저항 GM2분의 1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항 RP분의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항 이쪽으로 빠지는 GM이죠. 따라서 얘가 이 GM이 됩니다. Rout은 이쪽으로 보이는 출력장인데 출력장은 어떻게 돼요? 위로 보이는 저항, 밑으로 보이는 저항이 두 개의 변경이죠. 위로 보이는 저항은 RD, 밑으로 보이는 저항은 앞에서 얘기한 디제너레이션. 따라서 GME, ROE, RO1, 병렬, RP. 왜? RO1은 RP랑 병렬로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개인은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D제너레이션의 출력장은 우리가 아까 계산을 했었어요. 캐스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왜? 입력 신호가 없으니까 얘는 저항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왼쪽 오른쪽 그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캐스코드일 때 출력장을 계산하시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GME, ROE, RO1 이렇게 되고요. 얘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여기 위에 보이는 GM과 ROE의 곱하기 밑에 보이는 저항의 크기가 출력장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전반적인 구조는 다 얘기를 했고요. 약간 좀 복습하면은 입력이 V인으로 들어가고 출력이 Vout으로 나가면은 커먼 소스 게이트는 그라운드고 입력이 소스로 들어가고 출력이 드레인이면은 커먼 게이트 입력이 게이트로 들어가고 출력이 소스로 빠지면은 소스 팔로워 혹은 커먼 드레인 커먼 소스 같은 경우는 RE는 크고 Rout도 큽니다.
따라서 좋은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 소스이고요. 커먼 게이트 같은 경우는 Rin은 작고 Rout은 크기 때문에 괜찮은 커런 컨트롤드 커런 소스입니다. 소스 폴로우는 입력 저항이 크고 출력 저항이 작기 때문에 볼티지 컨트롤드 볼티지 소스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캐스코드를 한 가지 더. 얘는 뭐예요? 캐스코드를 하시게 되면은 중요한 점은 Rout이 위에 있는 디바이스에 GM1, RO1의 꼽, 밑에 있는 저항에 RS의 꼽으로 출력 저항이 커진다. 네, 여기까지 외워두시면 좋아요. 네,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